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51호 제3면 기사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따뜻한 나눔 전해. 9월 8일, 목,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지사장 이동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 정옥동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는 지난 2016년도부터 김장 나눔 자원봉사 활동, 후원 등 매년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번 9월 6일, 에는 직원들이 직접 동두천, 양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가정에 가가호호 방문하여 안부를 살핌과 동시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음식을 배달하는 자원봉사 활동에도 동참하였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지사장 이동규는 올해도 코로나19와 함께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나눔으로 경기도 내 시각장애인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로 여전히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달해드리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 정옥동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힘써 주시는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임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전달받은 후원금은 도내 지원이 필요로 한 시각장애인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후원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지역사회지원팀, 지역번호 031-856-5300, 내선 5번에 문의하면 된다. 내년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2100만 명의 예산 74조 지원.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100만 명의 7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생계의료급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해 4만 8천 가구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0시간 긴급 돌봄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내 대핵심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부총리는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복지 예산은 서민 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 생활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한 두텁고 촘촘한 복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빚을 물려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 등 3가지를 염두에 두고 편성했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지원을 내 대핵심 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대핵심 과제 관련 예산은 올해 65조 7천억 원에서 내년 74조 4천억 원으로 13.2%, 8조 7천억 원 증가한다. 주 부총리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 97%을 내 대핵심 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 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재산 한도를 1억 7,200만 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만 8천 가구가 수급 탈락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0시간 긴급 돌봄 사업을 신설하고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2015년도 이후에 동결해온 장애수당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인당 5만 물결표 쌓인 10만 원 인상하는 등 소득 고용 지원을 강화했다. 2005년도에 지방 이양된 장애인 꼴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고 지원을 시작하는 한편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14개를 새롭게 구축하고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확대 등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도 늘렸다. 아울러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대상도 15개에서 53개로 대폭 확대했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중위 180% 이하 청년 306만 명을 대상으로 본인 납입액의 최대 6%를 매칭 지원하는 청년 도약 계좌를 신규 지원한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의 청년주택 신규 5만 4천 호 공급을 시작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20만 가구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도 새로 지원한다. 구직 단념 청년에게는 맞춤형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 도약 준비금 최대 3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 산업 분야 훈련 과정과 구직 청년 일경험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해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도 지원한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68만 원에서 내년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회 진출 지원금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130만 원 수준이 된다. 2025년까지 전체 205만 원 수준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총 894만 명에게 23조 3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초연금 지원 단가를 월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정과제인 40만 원까지 차질 없이 인상할 계획이다. 만영 물결표 쌓인 1세 영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신규로 도입해 내년에는 0세 기준 월 70만 원을 지원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올린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 피해 아동 쉼터와 전담 의료기관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5년 동안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며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 학교 밖 위기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긴급생활지원금도 월 최대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질병장애 등을 가진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다. 인권위,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도환, 이하인권위는 2022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군수, 이하 피진정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장애인 자립지원기관인 센터의 장이며 피해자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으로 시에 거주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아버지를 만나고자 군에 방문하여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꼴택시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군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군이 특별교통수단을 처음 도입할 때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인 교통약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총 5대로 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수요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주민의 수요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용 대상을 제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2022년 하반기에 특별교통수단 2대를 증차하고 매년 추가 도입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므로 이후 여건이 개선되면 이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 제16조 제5항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특별교통수단의 대수가 불충분한 까닭에 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수요를 우선 만족시키고자 이용 대상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진정인이 법정 운행 대수에 맞게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용 대상을 군 거주자로 제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더욱이 피진정인이 도입한 특별교통수단 5대는 구입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한 것으로 이는 군민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피진정인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을 주민등록상 군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약자법 소관부처의 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현황 파악 및 행정지도 점검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복지사각 해소 대책 촉구 기자회견 가져 생활고와 질병 등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회와 단절된 채 세상을 등지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 7는 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건복지위는 대한민국은 세계 열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제도적 장벽 등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끊거나 잃는 비극적인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에서 생활고와 투병 끝에 세 모녀가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이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회복지 현장 인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며 일선 읍면동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은 2022년 기준 2045명,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포함에 불과해 위기가구 발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는 발굴뿐만 아니라 적절한 지원이 핵심 문제임에도 현행 복지제도의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 등으로 인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복지지원 및 수급제도는 위기가구의 신청 자체를 거리게 하거나 자격 탈락 등으로 적절한 지원에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산정,
근로능력평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 앞에서 겪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으로 인해 수급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3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 실천을 촉구했다. 첫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 등 읍면동별 전문 사례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위기가구를 구석구석 촘촘하게 살필 수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 둘째, 내 지역의 위기 이웃을 내가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 체계인 우리 동네 돌봄단을 구성, 운영하여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민간 서비스를 강화할 것. 셋째,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통해 위기 사유를 확대시키고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도민의 복지권을 보장하고 복지제도의 저변을 확대할 것. 보건복지위원회 기자회견에는 최종현 위원장, 민주당, 수원 7, 김동규 부위원장, 민주당, 안산 1, 김재훈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사, 이재영 의원, 국민의힘, 성남 8, 이인혜 의원, 국민의힘, 고양 2,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박옥분 의원, 민주당, 수원 2, 김미숙 의원, 민주당, 군포 3, 박재용 의원, 민주당, 비례, 황세주 의원, 민주당, 비례, 이 참석했다. 경기도 장애인권익공호기관 추석맞이 학대 피해 장애인 정서적 지원. 경기도 장애인권익공호기관, 관장 송남영, 이하 경기공호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사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경기공호기관은 2022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학대 차별 피해 장애인분들의 거주지 및 지역기관에 방문하였다.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실시되었다. 학대 차별 피해 이후 자립생활에 대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방문 모니터링을 통한 학대 예방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공호기관은 앞으로도 유사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